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매서운 겨울 추위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김지환 기자가 전합니다. 고령화, 핵가족화로 점점 늘어나는 혼자 사는 노인들. 전국의 독거노인 수는 무려 138만 명. 5년 전보다 18.5%나 늘어났습니다.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기력이 약한 노인들이 외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고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는 겨울철에 유념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차려입는 것.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겹 껴입어 갑작스러운 온도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운동은 좋지만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고 한낮에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하며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 일정 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합니다. 장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동파를 예방하고 보일러 배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로 서서히 녹이면 됩니다. 한편 정부는 독거노인의 겨울철 안전을 위해 생활관리사, 지자체,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설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홀로 지내며 폭설, 한파시 고립될 수 있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을 경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이웃들이 알아둬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편의증진 국가종합 주요 신규 추진계획은 크게 4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이용 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동시에 주거, 교육 등 생활 분야별 편의 증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편의시설 면적을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세 표준도 개발과 편의 증진 교육 홍보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외에도 세계 각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 방안 등을 위한 편의 증진 국제 세미나를 매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국내 다문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올 한 해 다문화 교육 성과와 효과적인 강의법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지만 아직까지도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현직 전문 강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우수 강사를 시상하고 우수 교육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남편분들이 이제 또 소외되는 게 아내가 친정집에 막 전화해서
자기 언어로 이야기할 때 또 소외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한국의 가족 호칭을 좀 잘 배워야 하는 거, 그다음에 남편분도 배우자 나라의 인사말을 좀 이렇게 기본적인 표현을 알아서 언어적 소통을 도모하고. 다양한 직군을 가진 전문 강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의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다문화 교육을 받는 학습 대상자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공생하고 공존해야 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 전문 강사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로서 자림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1인당 최소 월 75만 7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기초 부담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데 내년 월 최저임금액은 126만 270원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 월 75만 7천 원을 내야 하며 이는 올해보다 6.6%가 오른 수치입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내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 노인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노인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에 취약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 발굴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집중 발굴을 통해 발견된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 지원과 민관 지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도를 분석해 보다 많은 대상자를 찾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복지 담당 공무원 외에도 의료기관 종사자와 복지위원, 이장, 통장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학업 스트레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중학교에 스포츠 교실을 만들었는데요. 협동심과 건강을 지켜주는 새로운 방식의 배움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중학교. 이른 아침부터 교복이 아닌 운동복 차림의 중학생들이 학급별 대항 축구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업 시간 전 교실 대신 운동장에 모여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즐깁니다. 존중과 배려라는 문구를 유니폼에 새겨놓고 친구들에게 공을 패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협동심을 배웁니다. 이게 보이는 스포츠만이 아니라 교과 간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인성적인 요소까지 가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이달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 굿모닝 꿈의 학교. 학업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 패턴으로 청소년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깊어지는 요즘
스포츠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그 학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이름도 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새로운 감각으로. 도비 약 11억 원을 투자해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연정을 펼치고 있는 굿모닝 꿈의 학교는 현재 도내 600여 개의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매일 아침 수업 시간 전,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존중과 배려, 이 두 가지 가치를 축구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과 도가 힘을 합하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도는 내년도 예산을 약 15억 원으로 늘려 도지사 교육감배 축구대회 마련 등 도와 도교육청 간의 교육 협력을 더욱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북촌의 우리들의 눈 갤러리에서 그리다 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7개 지역에서 17명의 청소년과 10명의 미술 전문가가 참여해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과 그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갤러리 박영과 빅이슈 코리아가 함께 주관한 자선문화 예술 프로젝트 빅패밀리 100 전시회가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갤러리 박영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00명의 아티스트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청년 작가 정도훈이 첫 번째 전시회인 정도훈의 중얼중얼 래퍼 파티를 오는 6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내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 작가의 감정을 담은 다양한 작품과 함께 작가의 실제 작업실과 힙합 무대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사들에게 무료로 영어교육 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지난달 25일 온라인 영어 교육 사이트 문화투나로부터 온라인 수강권 300매를 지원받기로 했다며 장애인 등 소규모 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달 25명을 선발해 24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소외계층을 위한 동절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대상자에게는 매월 난방비를 9만 원씩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오는 3월까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주고 거리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강화 계획 등을 실시합니다. 경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인 항노화 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2015 항노화 산업 박람회엔 실버 박람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항노화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산업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항노화 건강관리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뷰티, 의료,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등 산업관과 생활문화관을 구성해 국내외 100개사가 400개의 전시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청암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지난달 27일 사랑 햇살과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계일동 주민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회원들이 직접 나서 손수 김장을 담그고 담근 김치는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70가구에 10kg씩 전달했습니다. 갈증이 날 때면 생각나는 시원한 탄산 음료부터 아침 식사를 대신할 상큼한 과일 주스까지 우리 식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달콤한 음료들입니다. 하지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잘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콜라 2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권장 당분 섭취량인 50g을 훌쩍 넘긴다고 하는데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달콤한 음료가 우리 몸엔 살벌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목감기로 2주간 고생했던 박지희 씨.
2달에 한 번꼴로 감기에 걸립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단 음료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 초코우유나 초코 음료 같은 거를 2-3잔 정도 먹고요. 특히 마카롱 같은 과자나 단 과자 같은 거를 한 아침에 2-3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단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체중 증가만 신경 쓰곤 하지만 감기에도 잘 걸립니다. 단 음식이 혈당을 올려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따르면 하루에 탄산음료 3캔을 섭취하면 백혈구의 박테리아 박멸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감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는 이런 탄산음료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장년층에서는 커피의 어떤 단성분이라든지 단 음식이라고 하면 과자나 사탕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음료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가 당분 섭취의 주범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커피 믹스 1개의 절반인 7g은 설탕이었는데요. 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은 하루 평균 65.3g, 이미 설탕 중독 수준입니다. 평소에 감기에 잘 걸린다면 단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 탓에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연말에는 우리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지낸 우리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는 시간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